그래서 이제 방학 때 한번 해서 그 내용 기반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4페이지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제 거기 기억에 써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언가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변화가 생겨야 돼, 변화. 그렇지? 그래서 그 우리 책에 나온 걸로 보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나 자석 주위에 코일을 움직일 때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요. 자기장. 알겠지? 민규는 왜 멍 때리는 거야? 나 우울하단 말이야, 오늘.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변화라고 표현하면 변화는 이거란 말이야, 이게. 이게 변화하는 뜻이지. 그럼 자기장이 변해야 되니까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B잖아. 그러니까는 전자기도 현상이 나타나려면 델타 B, 자기장에 뭐가 생겨야 된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뭐 이 뜻이에요. 근데 혹시 얘들아 자기장의 정의가 기억나냐? 한 명 기억 안 나냐? 진짜 나 이렇게 약간 요새 멘탈이 약간 날아간 것 같아. 저쪽 학원에서도 이 중3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그 막 대성마이맥에서 그 N수생이나 고3 가리키던 선생님이 그 중3 수업을 하러 왔거든? 근데 중3 수업을 하고 나서 애들이 졸라 많이 그만뒀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약간 멘탈이 다 날라갔어. 자기가 지금 약간 잘못 산 것 같대. 왜냐면 늘 잘하는 애들만 가리키다가 갑자기 중학교 애들을 가리키는데 얘네들한테 내가 무엇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 30년을 했는데 잘못 산 것 같아. 나도 요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생기는데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그리면 자기장이 어디가 제일 세? 보통 양 끝이 제일 세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정의를 내릴 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면적을 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면적을 이렇게 정했을 때 저 면적을 따라서 무엇이 지나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자기력선이 지나가면 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가고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뭐야?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개수가 여기서 지나가는 개수보다 뭐 하는 거야?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자기장의 정의를 내릴 때는 자기장의 정의 B는 어떤 뭐가 있었을 때 어떤 단위 면적이 있었을 때 그 면적을 통과하는 파이가 뭐야? 자기력선의 수. 다른 말로 줄이면 자속이 돼 있죠, 자속. 그래서 어떤 면적을 따라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인 자속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뭐하다? 뭐 세다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기는 하나, 둘 해서 몇 개만 지나가. 두 개만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뭐하다? 세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B가 아니고 델타 B잖아.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자기장이 변하려면 이 식상으로 봤을 때는 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변한다는 거 의미는 얘 또는 얘가 뭐 해야 돼?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뭐 해야 되는데? 생겨야 되는데 결론은 학교 내신 시험 문제 풀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뭐가 변하던가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던가 변하던가 면적이 뭐 하던가 변하던가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B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할 수 있다? 바뀌잖아.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전자기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기도 현상은 자기장의 변화인데 그럼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항상 뭐 하냐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왜 방해하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관성 때문에 그래. 관성. 관성이 나가는 응? 관성이 쭉 나가. 관성이 쭉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쭉 나간다는 의미가 원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방해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전자균 현상이라는 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냐면 관성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표현이 맞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뭐 내가 맨날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개수작이에요. 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맞는 표현이야. 알지? 실제로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야. 알지? 그 요새 웬만하면 수업하다가 뭘 못하냐면 거짓말을 못해. 왜냐면 좀 거짓말 하잖아. 그 애들이 다 찾아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정오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요새 함부로 거짓말하면 뭐 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약간 망쳐. 그래서 요번에 죽전에도 약간 니네 학교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 어떤 반에는 알려줬는데 어떤 반에는 안 알려준 거야. 근데 교수 애들이 막 따지니까 모르겠다 그랬대. 저희 그 교수님이 1학기 수행평가 때 외웠던 거예요. 아, 그럼 외웠다면, 야, 외우면 모든 학생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야? 계속 그걸 유지할 거라던 얘기가. 아, 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면적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 뭐 코일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여기다 이 점선을 표현하면 요게 이제 칠판 앞쪽에 이렇게 뭐야? 튀어나오는 거고 요게 칠판 뒤로 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자석을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자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갖다 놨다고 쳐. 그럼 이제 저 자석이 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뭘 만드는 거야? 자기장을 만들어 주겠지. 그럼 자기장을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자기력선이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뻗어 나온다라고 쳤을 때 현재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하나야. 그럼 예를 들면 이 정해져 있는 요 면적을 따라서 자기력선의 수가 하나가 찍어야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 코일이 받고 있는 뭐다? 자석에 대한 자기장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자석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래쪽으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코일이 위로 뭐 하면? 올라가면 얘네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거 유식하게 얘기한 뭐야? 유식하게 하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상대 속도. 알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뭐가 있냐면 상대 속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상식인데 얘들아 보통 어떤 물체가 10m/s로 가잖아. 그 누가 봤을 때 10m/s야?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10m/s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정지한 상태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얘 입장에선 얘가 뭐 하는 거고? 다가오는 거고. 그지? 그죠? 얘를 정지한 상태에 떨어뜨리면 얘 입장에 다가오는 거고. 만약에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움직이고 얘를 뭐 하면? 가만히 두면 얘 입장에서도 얘가 자기를 향해서 뭐 하는 거야?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무슨 속도가 생기냐면 상대 속도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시문학 이런 걸 계속 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예시문학에서. 근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저 앞에 있는 물리 파트하고 이렇게 붙기가 되게 좋아. 알죠? 여러 가지 힘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확실한 킬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자석이 이제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있는 것보다 뭐하게 놓이면 더 가까이 놓이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새롭게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새롭게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장에 대한 뭐다? 자기에 대한 관성이다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변화를 뭐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스스로 뭘 만드는 거야? 스스로 다시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스스로 자기장을 형성하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코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감아지게 되면 코일에 이제 뭐가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무슨 방향이야? 응? 이게 분명히 요번에 또 이제 홍천구에서 장난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방향이냐 했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지? 여기서 보면 무슨 방향이야? 어? 아, 똑같이 반시계야? 아니. 여기서 바라보면 반시계면 여기서 바라보면 시계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가 되게 뭐 허접대기 같은 시험 문제로 냈는데 이상하게 배점이 높거나 약간 그러면 한 번쯤 봐야 돼. 알지? 이게 여기서 떨어질 때를 물어보는 건지 이 코일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를 물어보는 건지 위에서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건지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 안 하고 문제를 풀면 틀려.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학생들 놓고 수업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야, 무슨 방향이야? 우리가 보면 반시계니까 그냥 다 반시계니까 습관적으로 그 짓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석이 끊어질 때는 반시계로 움직이는 거. 반시계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반시계로 전류가 흐른다고. 흐르는 거. 음. 그래서 코일이 올라가면 그것도 반시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일이 올라가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니까 그거를 방해하니까 어차피 똑같지. 그럼 밑에서 위로.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자석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지 코일 아래쪽에서 보는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형태들이 그런 것들을 예전에 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모습상으로 봤을 때는 반시계인데 이쪽에서 보면 방향이 반대지.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어? 내가 어디로 뛰어가? 니네 봤을 때 왼쪽인데 내가 나한테 기준 보여. 이거 보는 차이야, 보는 차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뭐 했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던 게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멀어지잖아. 그럼 멀어지면 이제 다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주는 거잖아. 그지? 멀어지면 원래 3개가 통과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주는 거잖아. 그럼 줄으니까 다시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늘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위로 올라가면 줄어드는 거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늘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감아지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어요? 저것도 왜 저래? 아니, 멀어진다고 이렇게 다시. 멀어지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센 수가 주는 거잖아, 주는 거. 이제 이게 아니고 이 숫자가 줄니까 다시 그걸 이렇게 늘려줘야지,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밑에서 위로 가는 거 화살표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가는. 코일 지나요. 이거는 처음에 떨어질 때, 예를 들면 이 그림상에서 통과하는 자기력센 수가 뭐 하니까? 늘어나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고. 그럼 멀어질 때는 거꾸로 요 자기력선이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늘리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를 놓고 봤을 때 가까워질 때 전류의 방향이랑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뭐다?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요런 장치를 설치를 해. 요런 장치. 여기에다가 검유계라는 장치를 설치해. 검유계. 알았지? 들어본 적 있죠? 검유계. 뭐야? 일단 첫 번째 검이니까 뭐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검유계니까 이제 바늘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서 요 가운데 기준일 때 예를 들면 떨어질 때 이 바늘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치면 올라갈 때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자기장에 대한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기 때문에 코일면을 통과하는 무엇이 변하면 자기력선의 수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자기력 수가 증가하니까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기도 현상이 나타나. 그럼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요 자석을 뭐 하면 돼? 요 자석의 세기를 예를 들면 전자석을 이용해서 여기다 요 놈을 전자석으로 쓰면 전류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하면 요 놈의 자석의 세기가 점점 세지면 자기력선의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장에 대한 무엇 때문에? 관성 때문에 또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죠? 또 그러면 저기서 N에서 내려가는 거나 코일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둘 다 자기력선이에요. 둘 다 자기력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자석에서도 코일 쪽으로 줄이 3개 그어져 있고 코일에서도 자석 쪽으로 화살표 2개가 있잖아요. 둘 다 자기력선인 거예요. 그치. 이 자기력선 얘가 만드는 자기력선이지. 방해하는 쪽. 그 또, 여기서 이렇게 똥 싸면 안 되는데. 또 할 수 있는 게 뭐야? 또 할 수 있는 게 얘도 가만히 냅두고 얘도 가만히 냅두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코일을 뭐 하면 돼? 코일을 만약에 이게 더 감잖아, 이렇게. 더 감어. 그러니까 원래보다 하나 더 감고, 하나 더 감고, 더 감어. 그럼 뭔가 일어나? 아니, 이걸로 바라보라고. 이걸 봐보면 얘를 뭐 하면 돼? 면적을 줄이면 돼. 그럼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전자궤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기억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전자궤도 현상이라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보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뭐가 흐르는 거야?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유도 전류 관련 지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 그죠? 유도 전류가 흐르는 무엇을 물어보던가 방향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유도 전류의 무엇을 물어보던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무엇이 생겼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뭐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렌치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유치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치하게 문제를 풀 때는 이 코일 입장에 봤을 땐 이 자석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잖아. 그럼 그냥 쉽게 따지면 그 다가오는 다가오는 거를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어차피 자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는 위에가 뭐가 되면서 다가오지 못하니까 N에 S가 된다라고 표현해서 그냥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뭐 하면 멀어지면 멀어지는 걸 다시 또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되잖아. 그럼 멀어지는 거 방해하니까 N극이 자기 향해서 멀어지니까 S의 뭐다? S의 뭐 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때 이 코일은 항상 이 자석이 움직이는 걸 뭐 하는 거냐면 방해한다. 이제 이런 거지. 그럼 전류는 S에서 N극으로 올라요? 어? 전류는 S에서 N극으로 올라요? 그게 어느 나라 표현이야? N극에서 S로 올라요? 아니, 전류가 흐르는 거랑 NS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데? 자기장은 S에서 N. 아니, 자기장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뭐니까? S인 거잖아. 그잖아. 그럼 여기가 N이고 S인 거 얘가 다가올 때 내가 코일 이렇게 감아지는 거잖아.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보면 선생님 지금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보통 어디서 어디로 가는데? N에서 S라는 건 바깥쪽으로 봤을 때 N에서 S고 안쪽은 S에서 N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쭉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네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이제 금속 막대기에다 코일을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코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뭘 연결한다?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그럼 이제 이 전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전류가 뭐 하기 시작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지. 그죠? 그럼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 조금 전에 했듯이 이렇게 감아줘서 얘를 이렇게 뻗어.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N이고, 이쪽이 뭐가 돼? S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일종의 뭐랑 비슷해지는 거야? 막대 자석처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디서 나와서?
n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s로 가는 거니까 외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대 자성은 뭐야? 똑같아. 내부는 어떻게 돼? 내부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풀 때 네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만약에 이 상황을 여기다가 뭘 갖다 대면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서 이 n개의 자석이 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잖아. 그럼 이쪽이 똑같이 뭐가 돼? n이 되는 거지. 얘가 없어도 된단 말이야. 얘가 없어도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바깥쪽 방향을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면 S에서 N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안쪽으로 봤을 때 어디냐 하면 S에서 N 쪽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성.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표시를 할 수 있어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도 전류에 뭐가 있냐면 유도 전류에 세기라는 게 있어요. 세기. 근데 원래 전류는 무엇 때문에 세죠? 전류는 전압 때문에 세지거든. 오음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표현할 때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표현할 때 유도 전압.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압하고 다르게 유도 전류를 만드는 전압을 유도 전압. 혹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유도 전압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V로 쓰는 거고 유도 기전력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에너지 측면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E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써도 뭐 상관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뭐 V가 되거나 E가 되거나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이거에 관한 식이 있단 말이에요. 식이.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식이어서 식이 크게 봤을 땐 세 부분.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그럼 제일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저 2번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방해한다 의미를 주는 거야. 식 자체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걸 뭐 다 아는 것처럼 뭐야? 길이당 가문 횟수. 알지? 길이당 몇 번 가만이냐. 뭐 그러면 같은 길이당 가문 횟수가 크다는 거는 많이 감겨 있는 거야? 촘촘히 감겨 있는 거야? 촘촘이잖아. 근데 뭐 많이도 된대요. 근데 나는 많이보다는 촘촘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길이당 가문 횟수라고 표현해서 많이 감을수록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뭐한다? 세진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무조건 코일을 두고 거기다 코일 하나 갖다 더 붙인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유도 전류가 세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원래에 비해서 코일의 가문 횟수를 많이 하고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뭐 유도 전류가 세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시간에 따라서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장의 뭐가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니까 이게 자석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랑 빨리 떨어지는 거랑 뭐야? 빨리 떨어지는 게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뭐야? 더 셀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이 있을 때 센 자석을 쓸수록 약한 자석에 비해서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다고 쳐도 자기장의 변화가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지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의미로 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한 의미로 치면 코일을 많이 감거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나 아니 뭐다? 센 자석을 쓰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뭐한다? 세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지. 근데 이제 방학 때도 이제 배워서 알고 아까도 이제 자기장의 세기의 식을 표현해서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식이 요 델타 B인데 아까 B의 정의가 뭐였으니까? 델타 T분의 뭐였으니까? 아, 미친놈. B의 정의가 S분의 뭐였으니까? S분의 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B 값을 뭐로 대체해서 파이로 대체해서 이제 뭔가 표현할 수 있겠죠. 미안해, 얘들 잘못 썼다. 똥 쌀 뻔했어. 어쨌든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했어. 말을 해줘야지, 이놈들아. 이렇게. 알았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알았지? B가 아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뭐의 수가?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 알았지? 요게 생길수록 뭐 한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요 식을, 죄송해요. 아침이어서 그래.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쓰면 파이라는 값은 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bs라는 값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서 델타 t분의 뭐가 될 수 있다? s 델타 b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경우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보다 코일은 가만히 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위에서 자석이 떨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한다? 세기가 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델타 모에 대해서 t에 대해서 b는 일정한데 뭐가 변하냐면 델타 s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균일한 자기장이 딱 걸려 있는데 거기에 코일이 지나가면서 그 자기장 영역에 영향을 받는 무엇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면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기 델타 B인데 시간에 따른 영역인데 그러니까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왼쪽분에 아니 원래 이 식이 그렇다. 유도전류가 식이 이렇다고. 저거는 맞는 거예요. 델타 B는 S.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델타 B라는 건 자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변하려면 얘가 변하던가 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거 델타는 안 붙여요? 아니 아니 선생님 지금 얘기는 그냥 자기장의 정의가 이렇다고. 자기장의 정의가 이러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파이는 BS가 되는데 유도 전류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 파이가 변한다는 건 B가 변하던가 S가 변하던가 그 둘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전자기유도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전자기유도 현상을 배우는 제일 큰 목적은 뭐 일종의 통과는 다 빌드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뭐냐면 발전기예요. 발전기를 설명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발전기를 설명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식은 정확하게 치면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발전기. 이따 뭐 발전기도 해보겠지만 뭐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가깝냐면 얘에 더 가깝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랑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 있고 그냥 아까 보는 것처럼 그냥 그림 갖고 그림 갖고 푸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뭐다? 자기장의 변화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프 문제로 보통 푸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맞지?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이제 그래프 문제로 푸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데 델타 S, 면적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얘는 뭘로 푸는 거야? 얘는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근데 실제로 뭐 고등학교 1학년인 학교 중에 요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시험 문제를 잘 뭐 하진 않는다? 뭐 잘 내진 않아. 근데 뭐 내겠지. 이제 니네 다 이상한 학교들 다 다니고 있으니까 뭐 다 내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내가 풀 건지 그래프로 풀 건지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얘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반드시 나오고 얘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의미를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니일번에 이제 유도 기전력을 결정하는 값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을 뭐 하냐면, 변형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에 나와 있는 게 요거를 좀 잠깐 뭐 하는 거야? 요걸 잠깐 보여주는데, 방학 때 뭐 이런 거 했던 거 애들 하나도 기억도 안 나지.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해보고 그걸 다시 상기를 좀 시켜줄게.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영역이 있어, 이렇게. 이런 어떤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이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알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책에 보면 여기가 이제 다 X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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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B라고 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일정하게 뭐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일정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생긴 무엇을 요렇게 생긴 코일을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건 학교에서 얘네들도 수업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랑 지금 똑같은 거를 학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게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라미, 세모 이러면 내용이 완전 틀려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수업 시간에 사각형이 아닌 이상한 도형을 언급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근데 수능도 그런 걸 내진 않거든. 수능도 내진 않는데 이제 뭐라 하지? 강남권 기출 있잖아. 강남권 기출 문제를 학교 기출을 이렇게 풀어보면 수능 문제보다 더 이상한 게 많거든. 이상한 계산하는 문제를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실제로 막 요게 동그라미로 생긴 걸 넣거나 세모 모양으로 생긴 걸 넣으면 이 현상 자체가 다 달라져. 근데 어쨌든 우린 지금 처음 그런 거 하면 니네들이 머리가 좋으면 이제 다 뒤섞여서 너무 많은 고민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뭔가를 까면 그때 다시 까있게 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 네모나게 생긴 도선이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좋아? 그러면 언젠가는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이 자기장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면적이 뭐 하는 거야? 면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면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유도 현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얘가 완전히 자기장 영역이 뭐야? 자기장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 코일이 움직인다고 쳐도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뭐 하는 거야? 면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으면 유도 전류는 뭐 한다? 생기진 않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얘가 이제 뭐 하면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빠져나가면 자기장 영역을 통과했던 거에 면적이 또 뭐 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한다?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었을 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고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뭐 한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코일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잖아. 그 완전히 들어와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 코일 면적을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가 뭐야? 아무 생기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방향을 찾고 싶잖아. 그럼 방향을 찾고 싶으면 코일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럼 지나가면 원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없었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니까 늘어나는 거지. 되겠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늘어나니까 그걸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런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일을 또 뭐 할 때? 빠져나올 때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또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뭐 하는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다시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요렇게 해서 무슨 방향으로? 요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하고 빠져나갈 때 뭐 한다? 다르다.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리가 방학 때 배웠던 건 이거였거든. 이거에서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손가락 이렇게 펴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이 도선이 있었을 때 자기장은 들어가고 도선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엄지손가락 중지를 이렇게 뻗으면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 바로.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방해한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도선이 이쪽이잖아. 그럼 이쪽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야? 도선은 일로 가니까 이걸 이렇게 뻗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돼. 엄지손가락 운동 방향. 배웠어.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낑겨 있을 때 있잖아. 이때는 얘는 무슨 방향이고 이쪽은 이쪽은 똑같은 원리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이쪽 방향이잖아. 얘는 이쪽 방향이지. 그럼 얘 방향하고 얘 방향이 서로 뭐야? 이렇게 충돌하잖아.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 이게.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저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 아니 오른쪽 왼쪽 하면 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네 말대로 이렇게 가면 이 부분이 자기장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도선 일로 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장점이 뭐야? 장점? 헷갈리지 않아요. 이걸로 풀잖아, 문제를.
뭔가 변화를 방해한다는 걸 풀면 니네들이 항상 머리를 한 번은 써야 되거든. 들어가는 게 늘어나네? 그럼 그걸 줄여야 되네? 튀어나와. 이걸 해야 돼. 그 니네 머리가 쳐서 분명히 그 집단 하나가 뭐야? 틀려. 그리고 이거에 또 장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명히 내가 이번에 홍천고에서 낼 텐데, 장점이, 만약 여기 이렇게 나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 영역이 B인데, 여기는 몇 B가 되면? 2B가 되잖아. 그럼 이쪽하고 이쪽 중에 이쪽이 이쪽보다 자기장이 세니까, 여기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손가락을 이렇게 때, 이쪽이 이쪽보다 센 거야.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 전류가. 그래서 그런 거 문제 풀 때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쓰면.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예요. 물리원에도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형태로 푼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림의 형태로 푼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래프로 푼다는 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 푼다는 거의 뜻은 이제 시험 문제 풀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진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코일이 있었을 때 그 코일 면을 통과하는 뭐다?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났다가 일정했다가 줄어든다. 이렇게. 알지? 그러면은 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났다가 일정했다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만약에 자석을 기준 생각하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늘어난다는 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잖아. 예를 들면 자석이 위에 있다 자석이 코일 향을 이렇게 떨어지면 코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하니까 늘어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겠지. 왜냐면 요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 뭐로 바꾸면? 거리로 바꾼다고 치면, 그지? 그잖아.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였다고 쳐봐, S를. 그러면 떨어지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뭐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멀어지고, 이런 표현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너네들이 선생님이라면 얘를 내겠어? 얘를 내겠어? 얘를 내겠죠? 이게 더 어려워. 얘는 그냥 직관적인 거야. 왜냐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니까 요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델타 T분의 뭐가 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라는 건 요 그래프에 뭐가 돼? 기울기.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지. 그럼 이제 기울기가 뭐하니까? 일정하지?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참고로 유도전류 세기가 증가하는 거는 내신에 뭐야? 안 내. 수능이 안 나와 원래. 근데 애들은 이제 죽도록 이걸 보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네? 그럼 유도전류가 세지네? 이질하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세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야? 변화를 보는 거야, 변화를.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유도전류 세기가 뭐 한 거야? 일정하고.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뭐니까? 일정하니까 얘도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이 얘는 커지는 방향이고 얘는 뭐 하는 거니까?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뭐 한다?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이렇게. 차이가 뭐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니까 가까워지는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뭐야? 크지. 기울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이쪽보다 세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왜 그랬죠? 오늘 좀 이상한데 약간? 그래서 그래프로 푼다는 거의 의미가, 그래프로 푼다는 의미가 우리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든지 혹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봐서 자료를 뭐 한다? 자료를 좀 해석한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자기도 현상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물리 문제들보다는 난이도는 없어요. 그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내도 난이도는 없어. 잘 안 나와. 그리고 수능도 더 이상 전자기도는 킬러가 아니야. 왜? 다 이걸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항상 여기 문제를 풀 때 시험 끝나고 나서 대부분 틀리는 게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자꾸 자료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가 붙어 있어서 문제 한 몇 개 풀고 그리고 넘어갈게. 그래서 1번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문제를 좀 해볼게요. 문제가 약간 쉬어보면서 선지가 이상해요, 선지가.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인 원형 도선의 중심축을 따라서 막대 자석을 원형 도선에 접근시키는 동안에 정지해 있던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왜 프린트 나랑 달라?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할 때 바닥이 있었을 때 바닥에 이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유도 전류가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하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우리가 이 코일을 기준할 때 얘를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럼 선생님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지금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자석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자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석이 떨어지는 쪽이 무슨 극이 돼? 떨어지는 쪽이.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는 거잖아. 다가왔을 때 얘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S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아래쪽이 S가 되고 윗면이 뭐가 된다? 윗면이 이제 N극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석의 이제 윗면은 N극인데, 그럼 이게 이제 이 자석과 코일로 봤을 때는 얘네들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있냐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나타나지, 힘. 그럼 당연히 힘이니까는 이제 힘의 종류로 만약에 표현하면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얘를 미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도 얘를 뭐 해야 돼? 미는 거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억, 니은 하고 디귿 하자. 기억에 보면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력 선속은 떨어지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그치? 가까워지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막대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이냐니까 윗면은 N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디귿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참고로 이게 앞단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알지? 중력 파트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상식적인 거 먼저 해볼게. 지금 얘가 이제 종이면에 놓여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만약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어. 그럼 바닥에 있어 내가 바닥에 이렇게 사과를 하나 올려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사과. 그에다 사과가 받는 힘이 몇 개야? 응? 아, 너는 물리적 지식이 없는 거야. 사과는 무조건 힘을 지금 몇 개 받고 있냐면 2개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가 사과를 뭐 하고 있어? 지구가 사과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럼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사과가 바닥을 뭐야? 눌러.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상식이야. 이 물체가 이렇게 되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당연히 바닥을 누르지. 그러면 얘가 사과가 바닥을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사과가 바닥을 누르면 모든 힘은 항상 뭐로 작용하기 때문에?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바닥이 사과를 뭐 하는 거야? 바닥이 사과를 위로 떠받치는 요 힘이 있어요. 물리 첫 시작이 돌림힘이 시작이거든. 돌림힘이 시작하면서 돌림힘의 평형, 힘의 평형 이렇게 나와. 그래서 물리의 큰 앞쪽의 주제가 뭐냐면 힘의 평형이에요, 평형. 그래서 얘는 일종의 요 힘과 요 힘이 무슨 상태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거나 등속 운동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0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를 이렇게 꾹 누른다고 쳐봐. 그럼 사과를 내가 이렇게 꾹 누르잖아. 그러면 중력은 커져 작아도 똑같아? 응? 사과를 그냥 꾹 이렇게 눌러. 중력 커져 작아도 똑같아? 똑같지. 뭐 커지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꾹 누르면 중력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면 똑같은데 내가 사과를 누름으로 해서 사과가 다시 또 뭘 눌러? 바닥을 눌러. 그럼 바닥을 다시 누르니까 요 힘이 뭐 하는 거야? 커지니까 요것도 뭐야? 커져.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잘 보면 원래 이 자석이 없으면 아래쪽 바닥에 뭐가 있어? 코일이 있으면 코일은 지구가 코일을 잡아당긴 힘 때문에 이 바닥이 코일을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평형을 유지하는 거지. 근데 이 그림상에 봤을 땐 요 새끼가 얘를 뭐 하고 있어? 누르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얘가 얘를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뭐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얘를 누르니까 이 지면이 이 코일을 떠받치는 힘은 뭐 해야 돼? 커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면이 원형 도선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원형 도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미니까. 그럼 언제 작아지겠어? 언제 작아지겠어? 그치. 올리면 작아져요. 왜냐면 그렇지? 올리면 S가 올라가니까 얘 움직임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이 N이고 이쪽이 다시 뭐가 돼? S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뭐야?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아니고 서로 뭐하는? 당기는 자기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자석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0이 되게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만큼 이 자석이 얘를 뭐 하는 거야? 잡아당기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철봉에 손을 대고 뭐 하는 거야? 힘을 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위로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나의 무게가 점점점 줄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이 줄어든단 말이야. 내가 위쪽으로 힘을 작용해서 당기면. 알지? 근데 또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위쪽으로 당기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철봉을 아래로 뭐 하는 거야? 아래로 당기면 철봉은 나의 손을 위로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물리를 하잖아. 물리를 하면 축동 피똥 쌓여 이것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애들이. 뭐를?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이제 얘를 뭐 하고 있어? 누르잖아.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까처럼 표현해 보면 이게 바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였다고 쳐봐. 코일이었다고 치면 원래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면 이 바닥이 표면을 누르면 바닥이 표면을 떠받친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얘를 뭐 하기 때문에 누르기 때문에 코일 입장할 땐 자석이 누르는 힘이 하나가 추가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누르는 힘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이게. 그럼 얘 당연히 따라서 뭐 해야 돼? 커지는 거지. 왜? 어쨌든 얘는 힘의 표현이니까. 그잖아. 얘가 커졌다는 거는 이 2개를 합친 게 얘랑 똑같기 때문에 커진 거지. 그래서 얘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서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긴 빗면을 따라서 뭐가 내려오냐면 자석이 이동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요 중간에 코일이 감겨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감겨 있냐, 이거.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여기 감겨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이제 이렇게 코일을 향해서 뭐 하는 거야? 오게 되면 자석이 여기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위치가 있어요. 얘들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서 더 빠르겠어? 당연히 이쪽이 더 빨라. 그지? 왜냐면 그냥 얘가 다가올 때 뭐 하는 힘이 있어? 얘가 다가오지 못하게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게 빠져나갈 때 또 얘를 다가라는 걸 방해하는 힘이 또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여기보다 빨라.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어디가 세겠어? 당연히 여기가 여기보다 세겠죠. 더 빠른 거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기억이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으니까 N극 쪽이 뭐 하고 있으니까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이 N이고 이쪽이 이제 S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니까 코일을 내가 이렇게 감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해되겠어? 코일을 이렇게 감아지는 거야.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A 저항 B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에 자석의 속력은 PQ 중에 어디서 빠르냐 했으니까 앞쪽인 경우가 뒤쪽인 경우보다 더 빠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뒤쪽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보다 더 세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디귿에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어디래? 솔레노이드 어디? 내부야, 내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그러면 이제 자석이 지금 이쪽이 S니까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 S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바깥쪽은 N에서 S로 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면 안쪽은 S에서 N 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P에서 어느 쪽으로, Q 쪽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냥 물어볼게, 얘들아.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이후에 힘의 방향이 같아, 틀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런 직관을 쓰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용어 차이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자석이 지금 코일 향해서 다가오잖아. 그럴 때는 코일이 자석을 뭐 해야 돼? 밀어내. 그럼 애들은 밀어내니까 뭐다? 정력.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코일을 빠져나갈 때는 코일이 자석을 뭐야? 당겨. 그럼 뭐야? 밀려. 그럼 얘는 밀어내고 얘는 당기니까 왠지 방향이 뭐야? 반대일 것 같지만 만약에 표현을 해보면 뭐야? 이쪽. 똑같아.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을 할 때 그냥 코일은 자석에 움직임이 생기잖아. 그럼 그 움직임을 무조건 뭐 해야 하니까? 방해하는 쪽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렇잖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쨌든 자석은 어느 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자석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자석이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무조건 힘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때는 요쪽이어서 척력이고 얘는 요쪽이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인력이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밀어내고 당기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힘의 방향은 계속 같은 쪽이에요. 알죠? 그래서 그 부분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왼쪽에 오른쪽 거보다 유도 전류가 센 건 어떻게 알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면 유도 전류가 세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 들어갈 때.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더 커. 빠른 속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전자기도 현상을 설명한 선생님이 이런 식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브라보 뭐 이런 식도 알려줬단 말이야. 브라보, BLV 뭐 이런 식도 알려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뭐 물리 원 수준에서 그냥 통과를 푸니까 좀 더 빨리 나오겠죠. L이 뭐예요? 길이.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 있는 길이.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수업을 듣고 얘들아 짬을 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막 이상한 도형을 설명하고 막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잖아. 알았지?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으면 분명히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 어느 수준에서 풀어야 돼? 물리원 수준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겨서 8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자, 그림은 자석 위에서 Y축을 따라서 금속 고리를 뭐 하냐면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X축은 시간인데, 8번 문제. Y축을 보면 Y축이 AB야, AB. 그러니까 뜻이 뭐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다, 이런 뜻이야. 알지? 그러면 자석 위에 이제 코일을 두고 코일을 내가 이제 위아래로 뭐 하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A에서 뭐 하는 거야? A에서 B로 가져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가 뭐 하는 거야? 멀어진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는 일정했다가 다시 뭐다? B에서 A로 가까우니까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가 뭐 한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X축은 시간인데 Y축은 A하고 B 사이에 뭐가 돼?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면 이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으로 그냥 바꿔도 돼? B로 바꿔도 돼. 자기장의 세기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건 멀어지니까 코일이 자석에서 멀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한다? 약해진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 한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뭐다?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 하는 거니까? 코일이 멀어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N극에 뭐가 있는데 N극의 자석이 있는데 그 N극의 자석을 기준으로 코일이 뭐 하는 거야? 코일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석이 코일을 당겨야 되니까 아래쪽이 S가 되고 위쪽이 N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감아지면 현재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경우는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가까워지는 거니까 N극이 있는 상태에서 코일이 자석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N쪽이 가까워지니까 아래쪽이 N이고 위쪽에 뭐가 된 거야? S가 되니까 이때는 자, 요렇게 가리키면서 요렇게 감아지니까 요 방향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편의상 여기를 반시계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되지. 근데 지금 가까워지는 거하고 멀어지는 것 중에 어디가 더 커? 응? 그래프를 봐도 가까워지는 게 더 큰 거잖아. 멀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경우가 멀어지는 경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쪽보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뭐냐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7초일 땐 당연히 가만히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전류의 세기는 3초하고 9초 중에는 당연히 9초가 뭐야? 클 테고 전류의 방향은 3초하고 9초일 때가 서로 무슨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중요한 문제를 좀 해봤고 나머지 문제는 이따가 좀 한 번씩 풀어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할게.